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가 주변에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배우 세대. 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일자리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 중심 상업지까지 같이 섞여 있는 같은 형태가 최고입니다.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전문가이신 키다리 상담자님을 초대하셨고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가 전문 유튜브 채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소소하게 관심 있는 분들끼리 해서 강의도 하면서 같이 또 투자도 하면서 아침에 또 제가 경매 신권 라이브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고, 상가에 진심인 남자 키다리 상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상가를 전문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왜 상가인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는 우리 대표님처럼 사업이라는 거를 운영했었었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좀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제 너무 잘 되던 시절에 조금 정신을 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해도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해서 아시겠지만 좀 더 열심히 더 탄탄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재미를 보다 보니까 자신만만했었던 그런 삶 속에서 사업이 좀 망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돈을 벌 거를 모색을 하다가, 그때 이제 부동산 상승장 붐이 일어난 게 그때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관심을 처음에 부동산 투자라는 걸 가지게 됐었었고, 공부를 쭉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혼란이라는 시점이 딱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돈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돈 될 것 같고, 이 수업 저 수업 쫓아다니다 보면은 강의 지옥이라는 곳에 빠집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다 똑같이 겪었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좀 들어보고 정말 열심히 팠는데, 그 혼란이라는 시기 속에서 그냥 남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만 따라갔다가는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 한번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했던 게 상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몰입해서 투자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자, 이게 계획이었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공부는 다 제껴두고 오로지 상가만 몰입해서 정말로 몰입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뭐 거의 매일 상가만 해서 이제 쭉 4년 이상 계속 몰입을 하고 있어서 상가 투자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상가에 대해서는 정말 재밌게 할 예정이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를 투자하게 된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1,000만 원 넣고 뭐 1억을 번다는 뭐 그런 얘기들, 아파트 투자, 갭 투자가 그런 게 좀 많았었고,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땅에다가 돈을 많이 묻어두고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내가 목돈을 모은 다음에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을 봤었어가지고, 그럼 나는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은 뭔가, 그걸 고민했었을 때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상가 플러스 사업이 최적이긴 한데, 사업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업만 했었어가지고 사업은 이제 너무 제 범주 밖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제 능력 밖이다라는 이제 결론 하에 아예 사업 없이 그냥 따박따박이라는 현금 흐름, 요걸로 생활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좀 모아서 또 시드머니도 또 만들고, 그러면서 상가 같은 경우는 또 매도 차익까지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의 최적은 상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결심했고 그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가 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은 부동산 뉴스를 보면은 경매도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100만 자영업자 폐업 시대,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 기준에, 제가 또 수강생들에게 알려드리는 저희만의 투자 기준에 부합되는 물건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상가가 경매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면 그 많이 쏟아져 나온 만큼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상했던 상가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 시장에, 경매라는 시장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사실 찾아보면 몇 개 없다는 거. 그래서 시장이 안 좋건 좋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투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되게끔 세팅을 하려고 집중하는데 그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도 실제로 저희 지금 스터디나 전화 시장에 나가보면 뭐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더 나온다는 거, 아무래도 경매 물건의 개수가 많다 보니 비율적으로 조금 더 나온다는 거일 뿐이지 그렇게 돈이 되거나 좋은 물건은 사실 시장에 나가보면 많이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경매 건수가 조금 늘어났긴 했지만 이게 뭐 극단적으로 뭐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대신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거용은 필수재고요. 아파트는 저희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상업용은 필요재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필요 없으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필요했었던 업종이랑 그리고 그때 잘 나가던 인기 업종 그리고 인기 사용 공간 그런 게 달랐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2차 회식 문화도 많이 좀 바뀌었고 사라졌고 그러면 현재 직장인들과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뭐 4인 가족, 3인 가족,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뭐 젊은 부부들이 사용하는 업종이 판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성행하던 유흥업종이나 제3차 회식 업종 이런 것들은 많이 죽고 살아남는 데만 더 잘 되는 형국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서 더 쓸모 없어진 생각 개수가 더 많아진 거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특히나 건강, 뷰티 이런 쪽에 엄청난 수요가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J커브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지하인데 지하의 대형 평수가 한 260평 가량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하의 대형 평수라고 한다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근데 지하의 대형 평수면은 헬스장 이런 게 지금 너무나 잘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월세 1,600만 원에 계약이 된 거를 두 눈으로 확인했고 그런 대형 평수의 헬스장 그리고 중소형 평수의 미용 관련된 거, 뷰티 관련된 거, 필라테스라든지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치원이라고 부르죠. 주야간 보호센터라든지 그런 쪽의 상가의 업종 형태가 바뀐 거지. 그런 흐름 때문에 예전에 필요로 했었던 그 업종이 필요로 하는 그 최적의 상가는 이제 많이 쓸모 없어진 거고 업종의 형태가 많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또 최적화된 업종은 또 잘 되고 있고 그런 흐름을 타고 있죠. 그럼 현재 지금 전체적인 경매 건수나 낙찰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뉴스를 보면 그냥 뭐야 하고 넘기는 편이에요. 뭐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 경매 신건을 모든 물건을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적게는 뭐 한 20건 내외로 근린상가라고 하는 구분상가 한 칸에 대해서 경매 물건이 매일매일 나와요. 주말 빼고. 그런 것들을 하나 더 놓지 않고 다 분석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관심 물건으로 담아두면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요거는 괜찮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면은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물건이 진짜 적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물건이 많이 나와도 쓸만한 건 적다 이겁니다. 어쨌든 경매라는 것은 전국에 다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고 누구나 손쉽게 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은 일반 매물보다 경매 낙찰 금액이 더 높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수강생들, 저희 스터디 멤버들은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일반 매물을, 급매물을 더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해도 낙찰에 대한 비율보다 일반 급매물을 얻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말은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되겠죠. 물건이 많으니까 옥석을 잘 가리다 보면 개중에 또 빛나는 물건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게 이제 한 개, 두 개가 더 늘어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좋은 물건은 거의 많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제일 유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가 투자가 정말 위험한 게 분양상가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상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거는 무조건 기본 철칙인 거고 그리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지 말아야 된다는 게 결국엔 또 입지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뭐 동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주변에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된다든지, 그러면서 그 배우 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상권에 대한 크기라든지, 그리고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게 성숙기에 접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오래된 구도심이라고 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옆 동네에 혁신도시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면 글로 상권이 다 뺏기거든요. 최적의 입지에 들어있는 상품,
그 상가를 저희가 솎아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가 주변에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아야 하고요. 배우 세대. 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일자리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 중심 상업지까지 같이 섞여 있는 일기 신도시 같은 형태가 최고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왔어요. 수강생분이 낙찰 잘 받아서 되게 임차를 잘 채운 것 같은데 네. 이와 비슷한 성공한 케이스 같은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너무 많긴 한데 최근에 영상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물건을 뭐 잠깐 설명드리면 감정가는 9억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상가가 300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럴수록 조금 더 명확하게 투자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물건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공실이 없는 사거리에서 코너의 가시성 그리고 대형 평수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 옆에 건물 그리고 그 옆에 호실부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작은 평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행사에서는 돈을 벌려면 그렇게 좀 많이 좀 작게 나눠서 분양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는데 개 중에 개만 옥석을 가려낸 겁니다. 300개라는 공급 속에서도 분명히 쓸만한 거는 있다. 그러면은 가시성과 쓸만한 평수 그리고 동선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이용하기가 편한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그 녀석만 딱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제로 현장 가보면 정말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그 동네 자체가. 그런 건물이 오피스텔이 3개가 있는데 상가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걔만 노렸었고 가격이 떨어지면 들어가면 임차는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낙찰 받자마자 임차 문의가 계속 오고 바로 이제 계약이 됐었던 사례고요. 그 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상가가 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나 1층 같은 경우는 동선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사용할 일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현장을 자꾸 나가다 보면 이제 그게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공부로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현장에 나가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낙찰가나 이제 임차를 맞췄을 때 뭐 월세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그리고 어떤 업종으로 맞췄는지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요? 거기서 힌트가 있긴 한데 학원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습니다. 공실이 없어요. 그러면 학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업종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40평대니까. 그리고 식당이 되게 많아요. 식당도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관련, 뷰티 관련, 미용실이나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작은 평수니까 뭐 1:1 PT샵이라든지 굉장히 평수가 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놓을 수 있거든요. 뭐 사무실도 되고, 사무실도 물론 되고요. 그 중에서 그런 식으로 왔었어요. 임차인이, 그런 업종들이. 정답은 프랜차이즈 식당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임차인분도 만족해 하시고 저희 수강생도 수익률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만족해 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성공 사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의 투자 사례에서 성공한 케이스 있으면 하나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임차를 마쳤는지까지 해서 이제 좀 전 과정을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성공 사례 영상 중에 뭐 최근에 제가 요양병원을 바꾼 것도 재밌지만 그거는 어쨌든 금액이 좀 커서 그리고 초급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좀 작은 물건이 지금 떠올랐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빵빵한 배우 세대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항아리 상권의 상업지역이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생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무서운 분위기였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공실 받친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은 무섭다 다 나와요. 왜냐면 다 공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도 물건을 보러 다니니까 요거는 차겠는데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던 동네죠. 그래서 그 물건이 경매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 공매도 시리즈로 정말 많이 나왔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 무한 유찰이 돼요. 아무도 무서워서 참여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신탁 공매 수의계약까지 떨어졌거든요.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일반 매물하고 똑같이 신탁사에 가서 사인만 하고 가지고 오는 일반 매물하고 같습니다. 낙찰이 안 되니까 쭉 떨어지고 사인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신탁 공매 수의계약까지 떨어졌는데 조사를 갔더니 거의 공실에 사라지는 분위기를 캐치한 겁니다. 지금인데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에 공실이 많을 때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손품으로
그리고 전화로 안 돼요. 자주 가봐야 알 수 있거든요.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공실이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라질 때는 네. 정말 빨리 사라져요. 짧으면은 6개월, 길면은 1년 정도에 공실이 많았다가 쑥 달아 사라지면서 공실이 많을 때는 어때요? 주인이 원하는 분양가가 높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월세가 이만큼인데 안 들어오죠. 네. 들어오더라도 금방 나가요. 이러면서 이제 주인이 임차인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2번, 3번 바뀌면서 한 10년쯤 접어들면은 성숙기에 다 접어들면서 그 월세 시세도 거의 이제 그 동네 시세로 자리 잡혀지는 과정인데 그 바로 전 분위기, 공실이 사라지는 그 분위기 때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계약으로 가지고 오고 대출 알아보는 과정에 열심히 임대 활동을 했죠. 임대 활동을 질문 주셨잖아요. 임대 활동은 딱히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정답은 많이 알리는 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당근 좀 많이 활용하고 지역 동네 부동산을 전부 다 뿌리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옆 동네까지 그리고 그 옆에 동네까지도 바운더리를 최대한 넓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면 더 좋고요. 항상 모든 분들의 고민이 임차인을 맞추는 게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 임차를 맞추실 때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 임차를 잘 맞추려면 기본적인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이 잘 들어오려면 입지가 좋으면은 임차인은 알아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문제인 거지. 사실 임차의 수요는 널렸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투자하는 물건은 수도권이 대부분인데 지방을 안 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수도권에는 매도할 때 손님이 많이 한 10명이 붙는다고 하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또 반대로 임차를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권일수록 임차 수요는 많은데 또 입지가 안 좋을수록 임차 수요가 떨어지니까 다시 원론적으로 입지가 좋은 것만 투자를 해야 임차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가를 매수할 때 물론 기회비용은 잡습니다. 한 1년 정도의 공실 기간을 잡아요.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 결국엔 입지가 좋으면 지하도 좋고 지상층도 좋고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입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눈치 볼 거 없이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뭐 나한테만 줘라 이런 거 없이 최대한 많이 알리셔야 하고 당근이든 네모든 네이버 부동산은 어쨌든 부동산 사장님이 올려주시는 플랫폼이고 그 이외에도 정말 많거든요. 네이버 카페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시는 그 아프니까 사장이나 뭐 그런 것들 상지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대한 커뮤니티도 가입을 많이 하고요. 내 상가가 어울리는 업종이 식당이면 식당 관련된 커뮤니티 다 가입하시고 밴드 다 가입하시고 내 상가를 계속 알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알리면 돼요. 우리는 단 한 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단 한 명만 찾는 작업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해요. 그럼 지금 생각하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상가 경매 물건이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했었을 때 물건이 11개가 나왔었네요. 좀 작게 나온 거고요. 근데 11개 중에 제가 관심 물건에 담아둔 거는 딱 3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는 좋은 거죠. 여기에 보면은 강남입니다. 청담동. 강남의 청담동이 상가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왔어요. 요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 몇백 개 중에 가장 쓸만한 게 이런 게 이제 나오면 관심 물건에 담아두죠. 사실 신건이기 때문에 가격은 보지 않습니다. 경매의 최대 장점, 가격은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보지 않고 이 녀석의 지도를 보는 거예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지도. 그래서 1층에 15평이면 사실 쓸만한 업종은 또 제한적입니다. 15평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뭐 그런 우리 셀프 스토리지. 이런 것도 뭐 조금밖에 못 들어가고 사실 그러면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고 평수가 커야 상가는 사실 쓸모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런 것들은 입지가 좋으니까 관심 물건에 담아두고 사실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떨어질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알지만 그래도 관심 물건에 담아두고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사로 갔다가 옆에 일반 매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담아두는 거고 나머지는 왜 의미가 없냐면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보면요. 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대표님도 어쨌든 상가와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평수가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로 쓸모
쓸모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개층 전체라든지 큰 평수를 좋아해요. 1층보다는. 예. 나눠서 줘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장도 대형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셀프 이런 스토리지도 대형으로 들어오면 또 수익도 극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게 좋은데, 그렇게만 봤을 때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를 보면은, 자, 저의 경우는 지도로 거의 이제 판단을 다 끝내는데요. 자, 이런 게 이제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소멸도시면 그 옆에 신도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동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특히나 지방이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 업종도 노인들을 위한 그런 업종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학원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10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대충 봐도 대표님 보시기에도 세대수가 많이 없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 학교가 바로 여기 옆에 있긴 하지만 이 아파트 세대수가 되게 작습니다. 근데 상가는 여기도 상가가 있고, 또 요 위쪽에도 이게 다 상가예요.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모범 답안은 일기 신도시처럼 굉장히 짱짱한 곳. 그런 데가 모범 답안이고, 이런 거는 싸다고 낙찰 받았다가 네, 굉장히 힘들어지는 물건.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경매 물건은 어떤 건지 그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매 물건은 매일매일 보고 입지, 지도만으로 먼저 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괜찮으면 별점을 먼저 매긴 다음에 쭉 정리를 해놔요. 한 티어. 이거는 사실 설명드릴 건 없긴 합니다. 왜냐면 지도 보시면 한 티역, 한 티역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누가 봐도 강남구 도곡동네 한 티역 보시면 여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나 봐도 좋은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거. 이거 좋겠네요. 양주 옥정. 그럼 지금 보시는 게 양주 옥정동이네요. 양주 옥정. 네, 옥정 신도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양주 옥정도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죠. 최근에 저희 아이엠박스도 양주 옥정 2호점을 열었습니다. 예. 아이엠박스 많이 연락 주시고. 예. 그럼 이제 한번 봐보실까요? 네, 이 물건은 이제 한번 유찰이 됐네요.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사용할 인구가 많은지 배우 세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은 평수가 50평이에요. 50평으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나눠서 임차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물건이 되겠고, 5층짜리 프라자 건물의 맨 꼭대기층, 맨 위에 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딴 거 볼 거 없이 지도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양주 옥정 신도시라고 해서 중심 상업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상가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경매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매물로도 싸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보다 일반 매물이 더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이런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라 조금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근린 용지, 그런 형태의 건물이거든요. 여기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얘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만 학교도 있는 세대수가 1200세대 플러스 바로 위에 것까지 합치면 2400, 500 가까이. 요 두 단지만 합쳐도 2500세대 넘습니다. 얘까지 합치면은 3000세대가 되는 건데, 그 3000세대가 이용할 상가가 단지 내 상가인 작은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학교 앞에 있는 큰 건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관련된 거, 뷰티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쓰실 텐데, 가장 좋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면 횡단보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상가가 이제 메가커피랑 이리아커피가 있고,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입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요 자리가 이제 메인이 되고요. 저 쌍둥이처럼 생긴 게, 그 바로 옆에 있는, 자, 여기 맨 위에 층이 나왔습니다. 임장을 가봤는데, 옆에 서비스 테라스 면적까지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앞쪽으로도 창문이 있고요.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창이 있습니다. 공원이 정말 크고, 산책이라든지 행사도 되게 많이 하고요. 요 테라스를 활용한 카페라든지 그런 업종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희소성이 있는 이런 물건은 추천이죠. 네. 대신에 아직은 안전기에 접어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조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건물들 다 올라가서 예. 공실의 현황, 공실률, 그리고 어떤 평수가 공실이 많은지 1층이 많은 거랑 또 위에 지상층에 공실이 많은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50평, 위에 층, 테라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물건이 다른 데도 공급이 또 있는지 그것도 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얘는 굉장한 희소성을 갖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 바로 아래층에 더 넓은 면적을 쓰고 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놓고 영업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추천을 드리죠. 자, 그래서 얘는 별 4개로 제가 입지를 평가를 해놨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슬세권이라고 해서 동네 주민분들이 한 3,000세대 되니까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공실만 없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릴 수 있죠. 처음에 임장 가고 다시 임장 가는 이런 복귀 임장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복귀 임장 혹시 어떤 활동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귀 임장은 상가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초급자일수록 확신이라는 게 서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려면 임대료 조사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그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또 내가 관심 물건에 담아뒀던 게 어떤 업종으로 바뀌는 거를 상상만 하지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자일수록 관심 물건을 많이 담아두고 그리고 그게 낙찰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업종이 들어왔나? 내가 못했던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대박 났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나는 돈 한 푼도 없이 리스크도 없이 온전히 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공 사례를 많이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쌓이고요.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돈 버는 구조예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귀찮아서 안 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지 않아요. 관심 물건에 담아두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양주 옥정친 곳이 있는 상가가 초급자분들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살려내지? 공실을 피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물건을 어차피 입찰을 안 하실 분들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상가 투자를 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관심 물건에 담아두고 낙찰되면 1년 뒤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쭉 떼보고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대출을 몇 % 받았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또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전화해서 또 나도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업종이 들어왔으면 영업은 잘 되는지도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부동산에 들러서 요 동네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복귀라고 하는데 이런 게 1개, 2개, 3개, 4개 쌓여서 정말 한 100개 정도가 쌓인다면 진짜 뭐 엄청난 고수가 되는 그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복귀 임장입니다. 그 복귀 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서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혹시 경험이 있나요? 복귀 임장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물건이 놀라지 마십시오. 한 70%가 넘어갑니다. 제 기준에서는 1억을 투자하면 현금 흐름이 10% 100만 원이 나와줘야 해요. 그리고 팔 때도 수익률이 높게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 차익도 구간을 둬야 되는데 막상 복귀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얼마를 대출을 받고 월세를 얼마 받고 있는지 가서 복귀를 해봤을 때 1억 넣고 40만 원도 안 남는 것도 허다하고요. 그냥 뭐 대충 조사하고 그냥 막 투자한다고 막 생각이 안 되는데 정말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하 물건 싸다고 저렴하다고 낙찰 받았다가 1년, 2년 공지는 것도 허다하고요. 물건을 볼 때 투자 아이디어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과 아이디어 포인트 없이 그냥 저렴하니까 낙찰 받고 놔두면 임대 나가겠지 한 물건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아까 복귀 임장 하신다고 하실 때 거의 70%는 실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을 딱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셔가지고, 아, 여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공실도 없어지고 활성화됐고, 어떤 데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좀 어렵다라고 한 지역을 한 곳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가 생각난 이유는 복귀 갔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개별성이 강한 겁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아파트가 4,000세대가 넘는 오호. 신도시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5,678세대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히. 자, 요 대단지 앞에는 앞쪽으로 상가가 여기 앞에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경매 물건은 바로 뒤에 옛날 아파트 구도심에 있는 상가입니다. 자, 길목은 일로만 다녀요. 동선이 2동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2층, 한 개 전체 층을 낙찰 받고 수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40%인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수강생사인데 제가 컨펌 드리면서 낙찰 받고 지금 따박따박 잘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에 지하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수학하고는 재계약해서 월세도 좀 올렸고요. 수익률이 30% 이상으로 정말 훌륭한 사례가 되고, 이 건물 지하는 똑같은 건물인데 지하는 자, 그때 당시에 공실이었거든요. 한 분이 낙찰을 받고 미납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1년 뒤에 가봤죠.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없이 네, 그냥 싸다고 받아서 망하는 경우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을 보려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좀 설렁설렁 한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서 이 상가가 나왔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그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월세 시장 조사는 물론이고 그 물건이 팔리는지까지도 조사를 하셔야 하고, 그 이전에 그 상가가 잘 어울리는 업종은 어떤 게 어울릴지 그런 시장 조사를 좀 명확하게 많이 해야 함에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조사를 해도 1년 정도의 공실 비용을 잡고 여유 있게 끌어나가야 잘 될까 말까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렴하니까 대충 월세 조사해서 놔두면 나가겠지,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게 가장 큰 실패 요인 같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많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사는 곳이 아닌 먼 곳, 네. 또는 약간 자주 가기 힘든 곳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는 제 집에서 차 타고 1시간 반까지만 갑니다. 처음에 낙찰 받고 임대 세팅하는 과정이랑 임대 세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테리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입점 제안서를 또 내면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든 어쨌든 처음에 임대 세팅하는 과정에서든 저의 경우는 이제 1시간 반으로 명확하게 딱 기준 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인드가 깨신 분들은 그런 것도 없죠.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부산이고 뭐 어디고 그런 거 상관없이 잘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경매도 좋은 거는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급자일수록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일단은 깨끗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깨끗하고 좋은 상가는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복귀해보면 숫자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쁘고 좋은 물건은 이제 입찰을 안 하는 거고요. 살짝 입지가 애매하다든지, 오늘 보여드렸던 옥정 신도시에 초급자가 하기 살짝 애매한 물건,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는 편이죠. 그럼 만약에 지하를 낙찰을 받으면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저희가 지금 강남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예시가 있어요. 강남은 지하여도 임차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 아시지 않습니까? 스터디 카페가 지하에 들어가도 잘 되고요. 뭐 회의실, 이런 촬영 장소, 뭐라도 다 잘 됩니다. 근데 입지가 조금만 앉아도 지하는 사무실도 안 되고요. 맞아요. 업종의 제한이 확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지하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창문이 필요 없는 업종은 다 가능은 하나, 그 가능하다는 범주는 입지가 정말 좋은 강남에 속한 것이지, 입지가 살짝만 흐트러져도 대부분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도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공실이었을 때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까지 얹는 거를 생각해서 낙찰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공실이면 내가 사업을 안 치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박스. 네, 아이엠박스 같은 거 얹을 이미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예. 물건을 봤는데 예. 주변에 아이엠박스를 사용할 수요가 넘쳐나요. 예. 사업 조사를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요거는 만약에 공실로 한 1년 정도 간다면 내가 나중에 아이엠박스를 얹어서 사업 소득으로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 포인트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하고 그냥 너무 인데 나가겠지. 그러다 보니 이제 실패 사례가 자주 쌓이고 나오고 그런 거죠. 경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사례 또는 뭐 노하우가 있으면 설명 가능하실까요? 상가도 디벨롭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쪼개기입니다. 공간 임대가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이유는 공간을 나눠서 시간으로 대여해서 수익이 생기는 구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나 또 공유 오피스에 얹히는 비상주라든지 그런 시간으로 대여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시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 작게 나눌수록 월세가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올라갑니다. 대형 평수일수록 월세가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낮아요. 그러면 반대로 작게 나눌수록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디벨롭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쉽고요.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쉬운 거는 정말 썩은 거를 사야 돼요. 썩은 거를 사야 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신도시 같은 최적의 입지를 사는데 최적 입지에 썩은 거를 사서 예쁘게 화장을 해놓으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됩니다. 이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초급반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상가는 용도라는 게 있어요. 예. 1종 근생, 2종 근생, 병원, 요양병원, 뭐 교육연구원 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했던 거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그 요양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주차장 대수가 되게 여유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종 근생은 주차장 대수가 빡빡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저하되어 있는 용도군에 있는 상품을 저희가 매수한 다음에 용도 변경하는 작업을 하면은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치를 올려서 월세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많이 쪼개서 그게 최고입니다. 임대료를 최대한 높이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데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잠깐 조크로 말씀드리면 쪼개기의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고시원 아닌가요? 그거는 수평으로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엠박스도 보시면 수직으로 쪼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주로 수평. 이렇게도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엠박스는 수평으로 쪼개지만 수직으로 쪼갤 수 있는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수직으로 쪼개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낙골당.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으면 네, 쪼개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가 톡톡 튀어나오고 맞는 것 잠깐 같아요. 재미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공실이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공실이 대부분 되게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진짜 안타까운 사례인데 사실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이제 도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저질러 놓고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딱히 없어요. 있어봤자 거기에다가 최적의 업종을 입혀서 사업으로 풀어내는 방법인데 사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또 꾸준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사업을 얹히면 투자금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위험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몇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살릴 수 있는 포인트는 심폐소생이 가능한 범위는 등기치기 전입니다. 그때는 중도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좀 보고 손절을 할 수가 있는데 등기를 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사고를 쳐버리면 사실 도와드릴 방법 자체가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대표님 살려주시면 되죠. 아이엠박스가 수익 쉐어를 하셔갖고. 맞습니다. 실제로 싼 금액의 경매를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아이엠박스 연락을 실제로 많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지점을 많이 오픈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공실인 데를 저희가 운영하다가 실제 매각을 하려고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엠박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 공부할 때 이런 사업 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줌 미팅도 하면서 그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가 투자하는 상가랑 어떤 연결성,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엠박스에서 처음에 연락 왔었을 때, 나는 상가 투자하는 사람이고 상가와 사업에 최적화 접목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관심이 있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감하고, 물론 이 아이엠박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이엠박스라는 그런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또 도와주시니까 되게 속으로 응원을 많이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저희 수강생이나 저희 지인이나 주변에서 어떤 공실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저희가 편하게 대표님을 전화해서 여기 뭐 아이엠박스 어떻습니까? 라고 상권 조사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편하게 또 연락할 수 있는 사이가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아이엠박스를 바라보신다면 상가 투자랑 사업이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건 약간 번외인데,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을 약간 주목해라, 혹시 그런 지역이 있으실까요?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같은 지역, 같은 동이어도 아까 미사도 그렇고 미사는 정말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번도 같은데 지하라서 안 되고 1층이라서 잘 되고 지상층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렇게 질문 드리면 좀 막연하게 돼요. 그렇지만 또 대답을 안 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도 질문을 주시니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개시도시가 저는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입니다. 아이엠박스는 개인 보관 창고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건물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